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200여 건의 인사비리, 선거망 관리 부실, 선거관리 부실, 보실관리 투성이 선관위 형상 기형종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현재 정인으로 나오신 국정원 차장 백종욱의 정언에 의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부실관리 해킹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선관위는 혁신적인 개선, 제가 제안했던 대만식 수개표 수집계까지 다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수개표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전환기를 왜곡해서 비판하던데, 제가 제안한 것은 그게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할 때처럼 개표장에서 투표를 하고 찬반일이 지지모를 나온 데서 이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개표까지 다 합니다. 여러분, 대만이라는 나라는 세계 반도체 수출 1위 IT 강국인 대만에서 왜 그렇게 옛날 방식의 투표함 이동 없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그 현장에서 투표하고 현장에서 개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100세가 넘은 할머니들께서도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려고 내 표가 소중하다고 주권 행사하시는 그 할머니 한 표 한 표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한 표 한 표라도 단 한 표라도 속임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직접민주주의, 주권민주주의 실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다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혁신적인 투표와 개표와 집계까지 의혹이 없도록 개선해야만이 다음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자체 선거는 간에 국민들이 신뢰하고 투표장으로 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처럼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감사원의 부정선거 감사도 거부하고 국정원의 의혹에 대한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는 이런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간다면 머지않아서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까지 모두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100여 건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가 패소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말하기를 그 말아 부정선거는 없다 아닌가 모두 패소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판하는 사람이 바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재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그 재판관이 곧
동성관이와 한통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몽령,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헌법재판소라면 가장 권위 있는 헌법을 심판하는 독립기관이며 헌법재판관들은 가장 능력 있는 헌법 전문가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 5천만 모든 국민들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엉터리 헌법재판소, 엉터리 헌법재판관 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소리가 있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어느 누구가 인정하겠으며 이러한 헌법재판관들의 심판을 누가 선고하며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 우리법 연구회 안에서도 나는 가장 왼쪽에 있다 스스로 밝혔습니다. 갔더니나 좌파 우리법 연구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다는 말은 문영배는 극좌파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제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음란물 공유 동물 카페 총 324회를 방문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324회나 방문했다고 했는데 음란물을 봤는지 안 봤는지 대답해봐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안다면은 빨리 사퇴하라.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소속 자신의 친히 여동생 이상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다면 본인이 양심이 있다고 그리고 염치가 있다면 법적으로 재판 회피 신청하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공정한 심판하겠습니까? 사표를 쓰거나 재판 회피하는 것이 염치가 있을 건데 지금 침묵하고 있고 얼굴 뻔뻔히 들고 있는 것은 염치가 한다는 것이고 염치가 한다는 것은 곧 파렴치 아니겠습니까? 이미선은 사퇴하라. 세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계선 남편 황필기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선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과연 공정한 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법연구의 소속 역시 이해충돌 과정 재판을 비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계서는 사퇴하라. 네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개인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휴전선에서는 우리들의 아들, 우리들의 조카, 우리들의 동생, 우리 오빠가 목숨 걸고 휴전선 지키고 군사훈련 받고 혹시나 북한군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맞서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되어서 우리의 대한민국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도 못하는 이런 헌법재판관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다섯 번째, 불의한 예비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마흔명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이며 역시 우리 법연구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리한 재판관들이 이렇게 기울어진 재판관들이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한다는 것을 과연 허락하시겠습니까? 3일 전에 춘천지검 지검장인 이영민 지검장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의 과정을 보다가 이 불의한 재판관 문영배가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지켜보는데 너무 불법이 많고 너무나 기울어지게 운영하는 걸 보고 도저히 참다 못해서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재판관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3분만이라도 말 좀 더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문영배 재판관은 거절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재판관은 안중근 의사 마지막 그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하라고 할 정도로 기회를 주는데 현직 대통령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분만이라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정말로 화가 나고 분노를 금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불리한 재판관 문영배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 탄핵 인용하고 파면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모두 들고 일어나 국민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아까 이야기한 그 낯선 불리한 재판관들은 제2의 의사 오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 이 국민의 요구가 이 파격이란 태극기와 윤석열 대통령을 간절히 진보복귀시킬 것을 명령하는 것이 보이는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뒤쪽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과연 탄핵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듣고 탄핵 반대하는 쪽 입장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민주당 독재, 요즘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고발당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그 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지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그라운드 시에 연설을 들었었겠지만 친중 그리고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이 홍콩처럼 중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전체주의가 부활되고 사회주의로 붕괴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제를 찬성하는 쪽이 바로 탄핵 찬성 집회자의 실체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10배가 많은 우리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법치를 존중하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탄핵 찬성 집회 지금 강연하는 한 역사 강사가 어제 저를 비난하면서 오늘 탄핵 찬성 집회에서 연단에 쓴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 강사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역사 강사는 우리가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짠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한기는 우리 현대사를 배우는 이유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와 경제 성장과 그리고 철저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성교 한방을 한다고, 그리고 지하자원 나눴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며 그 덕분에 북한 공산당보다 GDP도 30배가 넘고 전 세계 국력 6위까지 오른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도 훌륭하고 국민들은 위대하다고 가르치는 전환기루가 누가 더 올바른 역사 강사입니까? 뿐만 아니라 6.25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 공산당이 남침해서 남한을 공산시키고자 할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내란도 장군과 유엔군이 우리 국군과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공산당을 막아낸 그런 전쟁이라고 우리 국민들 위대하다고 가르칩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거든 그 역사 강사는 이제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 학계를 떠나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실수를 해도 다른 거는 용서하겠지만 학생들한테서 6.25 전쟁은 미국이 연출하고 각본 짜고 시나리오를 쓴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가르치는 게 과연 용서하겠습니까? 기차 못 타도 됩니다. 마저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거꾸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께 묻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나열할 텐데,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환기는 노사모 출신으로 동서통합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정신도 이어받아서 바로 영남과 호남이 통합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하나가 되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전환기를 민주당에서는 거구라고 부르고 언론에서도 거구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동서통합 주장하고 5.18 정신도 개선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전환기를 거구라고 하는데, 과연 민주화 되는 사람들은 그럼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환기를 성관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했습니다. 우리 2030 세대들에 대해서 카카오톡 금지하고 유튜브를 고발하고,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협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과연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했고 광주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행하는 표현의 자유 발산, 협박,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비겁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지난해 연말에 간첩죄를 개정하자, 현재로서는 간첩죄를 준용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반도체와 첨단 기술로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술,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다른 나라로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첨단 기술 빼가는 사람들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반대했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이런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는데 이것은 곧 해외로 우리 기술 빼돌리고 반도체 빼돌려서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민주당의 반독자적인 행위에 대해서 민주화됐던 사람들은 왜 침묵하십니까? 지금 현재도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입법부를 넘어서 지금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사법부도 이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민주당 편을 드는 정신나간 판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장하면 우리나라는 제2의 히틀러, 제2의 나치가 출현하고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몰락할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운동했던 분들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 내든지 한번 해주십시오. DJ가 말씀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습니다. 7, 80년대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은 과연 여기서 침묵한다면 당신들도 독재의 편이고 악의 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것은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느냐 다시 세워지느냐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체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추운 날 아스팔트 위에 왜 나왔습니까? 가기만 하면 지날끼리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 나왔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금 침묵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되고 영원히 무너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못 먹고 못 입고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 한 방에 침몰할 것입니다. 매듭 짓겠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하고 직무 복귀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자라는 우리의 주장은 선한 일이며 빛의 일이며 진실을 찾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계몽령에 대해서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며칠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박구용이 말했습니다. 2030 세대들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2030 세대들은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이것이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반면에 며칠 전 구치소에서 국민변호인단 우리 출범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내온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믿으며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외치시죠.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하고, 윤석열 만세 한번 하고, 광주 시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같이 하시죠. 첫 번째 우리 광주 시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광주 시민 만세 시작. 광주 시민 만세. 전라도 도민 여러분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마지막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 시작! 대한민국 만세!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강기정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진짜 5.18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고 전라도민 여러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더 만세합시다. 대한민국 만세를 같이 외칩시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우